자, 이런 거 이제 볼 때 벡터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 체계와는 다르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벡터가. 그러니까 이 벡터 AC라는 벡터 자체를 AB 더하기 BC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AB 벡터 마이너스 BC 벡터와 내적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를 한 게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은 뭐냐? 곱셈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플러스 AB 내적 BC 마이너스 BC 내적 AB 마이너스 BC의 크기 제곱은 0. 내적의 결과값은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값이 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소거되고.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B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0이라는 건 결국엔 AB 벡터의 크기와 BC 벡터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야 이건? 이등변 삼각형을 말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73번 해볼까? 얘도 보면은 좌표 평면 유인의 두 점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야. A점, B점 이렇게 치고 OA 벡터, OB 벡터에 대하여 PA랑 PB가 0이다라는 거는 PA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면 뭐야? 그렇지, 수직 관계다. PA랑 PB가 수직 관계가 되는 거야. 두 벡터가 수직 관계인 거예요. 그럼 P라는 점의 좌표가 자취잖아. 얘가 AB랑 수직 관계가 되게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P의 위치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든 P가 항상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P의 자취는 결국엔 이 원 위를 원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지름이 얼마야? 여기까지니까 6 제곱에 8제곱인가? 10이네.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래서 25파이 파이분의 S는 25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 문제는 이따가 틀린 거 고칠 시간 줄 테니까 넘어가시고요. 개념서를 꺼내세요. 제 밑에 있어. 갖고 와. 마지막 한 달은 나왔다 얘들아. 음. 48쪽이지? 자, 다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벡터로서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위치 벡터가 A인 점 A를 지나고 벡터 U라는 벡터에 평행한 직선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를 좌표 평면상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원점을 시점으로 고정시킨 상태의 모든 벡터를 위치 벡터라 하고 그때 성분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U라는 벡터라는 어떤 벡터를 하나 딱 설정할까 이렇게 이런 U라는 벡터가 있대. U 벡터의 성분은 U1, U2 이렇게 이제 잡아볼게요.
그럼 위치 벡터가 A인 점 A.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A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위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 벡터의 점 A. A점의 좌표는 x1, y1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A점을 지나고 U 벡터랑 평행한 벡터를 지금 만드는 거야. 평행한 벡터.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거면은 이렇게 생긴 평행한 직선을 만드는 거지. 이런 평행한 방향으로 A 벡터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L이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의 좌표를 하나의 자취로 설정을 해서 관계식을 완성하면 이게 이제 L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죠. P점이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는 벡터로서 표현을 해보자 이거거든. 자, 이렇게 이걸 이제 P 벡터라고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AP 벡터와 A랑 여기 F죠. 이 A점하고 이 P 벡터를 연결한 AP 벡터와 이 U 벡터가 평행한 관계인 거죠. 벡터 두 개가 평행하면 실수배 계산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거인 실수 t가 존재한다. 평행하니까. 자, 그럼 이 AP 벡터는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P 마이너스 A라고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가 T 곱하기 U 벡터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벡터 P라는 벡터는 A 벡터에다가 실수배 T 플러스 T에다 U 벡터의 실수배 T를 한 것을 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직선 L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리만 일단 잘 봐봐. 이해만 하면 돼요. 벡터 연산으로 실수배. 그랬을 때 이 U 벡터가 이 직선하고 평행한 어떤 벡터 하나를 나타내잖아. 그런 이제 U 벡터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다라고 합니다. 방향 벡터. 그래서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이제 만들 건데 벡터의 관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P 벡터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P 벡터가 이거였죠. A 벡터에다가 실수배, 방향 벡터의 실수배를 한 것과 같다. 그럼 이제 P 벡터의 성분은 x, y예요. 자취로 설정한 x, y. 그럼 이제 성분에 대한 계산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 A 벡터는 뭐야? A 벡터는 x1, y1이었죠? 성분이. U 벡터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제 x, y는 x1, y1 더하기 t의 u1, u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x1 플러스 t u1, y1 플러스 t u2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즉 x 성분끼리 그럼 같아지고 y 성분끼리 같아지는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실수 t는 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서의 이제 t 값을 t는으로 바꾸면 이게 t는으로 갈 거야. 그럼 얘 이제 넘어가죠. 그 다음에 u1으로 나누는 거죠. u1분의 x-x1. 여기서 이제 t는 u2분의 y-y1. 근데 결국엔 이 t 값 두 개가 어때요? 동시에 일치하는 거지? 따라서 u1분의 x-x1은 u2분의 y-y2로 표기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u1과 u2가 뭐냐? 바로 이 직선의 방향 벡터라는 거.
개념 원리에서 여기 한번 여기 해볼까요? 여기 452번입니다. 217쪽에 여기 452번에 1, 2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했었던 내용의 직선과 동일한 직선인데 표현 방법을 이제 벡터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향 벡터가 u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4분의 요점을 지나는 거죠. x-2는 마이너스 5분의 y-3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쓴다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얘를 사실 우리가 이거를 y는 꼴로 고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직선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이 개념을 가지고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면 벡터를 배웠잖아. 평면 벡터를 통해서 공간까지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0,0을 지난데 요거랑 평행한 그러면은 3분의 x는 y분의 2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 보니까 이제 방향 벡터 중에 0이 하나 껴있네. 이런 경우는 뭘까? 개념서를 다시 오셔서 방향 벡터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0의 값을 갖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첫 번째, u1은 0이고요. u2가 0이 아닌 경우랑 두 번째는 이제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이제 방향 벡터가 u1이 0이면 0, u2라는 거거든.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 방향 벡터 자체가 0, u2 즉 y축하고 어떡하다? 평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제 u2가 있는 0, u2가 그러니까 여기를 나타내는 요 방향 벡터인 요 직선하고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 어느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y축에 평행한 거예요. y축에 평행. 이 두 번째는 u1, 0이다. 그러면은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게 방향 벡터가 되니까 x축하고 어때?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점을 지나는. 그래서 얘는 이제 x축하고 평행하다. 따라서 이때 이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x1, 그리고 이제 y는 y1 이렇게 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방향 벡터가 0, -1을 지난다. 그러면 y축이 어떻게 된다고? 평행하다.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거니까 이제 방정식이 뭐가 돼? y는 x는 5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3, 0 x축에 평행한 거네. y는 -3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점을 지난다. 두 점을 지나는 것도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아.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식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걸 이제 벡터로 환산했을 때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직선의 이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는 방향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방향 벡터로 이제 분모에 갖다 놓고 한 점 지나는 거 분자를 딱 만들어주는 거지. 완성해주는 거지. 그러면 AB의 방향 벡터는 AB 벡터를 통해 완성할 수 있어요. AB 벡터가 x2 x1, y2 y1이거든.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식을 만들면 x2 x1분의 x x1은 y2 y1분의 y y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x축하고 y축이 평행하다. 그럼 뭐 이거는 사실 뭐 벡터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두 점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이제 뭐가 일치하는 거야? x1 이 두 점을 지난데 이렇게 x의 좌표가 일치하잖아. 그리고 이제 x는 x1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점을 알려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y 두 개를 알려줬어요. 두 점 알려줬는데 y 좌표가 일치해. 그럼 y는 y1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지. x축에 평행하냐 y축에 평행하냐 점의 위치를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 원리 여기 요 453번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 구하시오. 그럼 이거 방향 벡터부터 찾아. 그럼 이제 방향 벡터는 이제 AB 벡터를 말하는 거고요. 성분으로 U 벡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빼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앞에서 뒤에 빼볼까? 6,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6분의 x-2는 마이너스 2분의 y-1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면 사실 6하고 마이너스 2랑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잖아, 숫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벡터를 6하고 마이너스 2로 쓴 것은 사실 방향 벡터는 3, 마이너스 1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라는 것 자체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야. 벡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이 직선이랑 평행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만 같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약분되면 약분해서 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 벡터 자체가 여기 정수 숫자들이 약분되면 약분할 수 있다고. 똑같이 실수배를 해도 똑같은 벡터라는 얘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에서 앞에 빼자. 7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5죠. 이건 뭐 이제 나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7분의 요거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가 y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할 거예요. 여기를 간혹가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잖아. 4 마이너스 y 이러면 이제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방향 벡터 뭐냐고 물어보면은 7,5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7,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이제 y 마이너스 4로 이렇게 구조를 항상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4번 볼게요.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다른 상황을 주어줬어요, 이번에. 수직이래.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A점을 지난대. 그리고 n이라는 벡터의 수직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어. 이게 이제 n 벡터야. 이 n 벡터의 성분은 이제 a, b인데 A점을 지나면서 A점 x1, y1을 지나면서 n이라는 벡터랑 뭐 한다고? 수직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이 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자, 그러면은 요 A까지 연결한 요 벡터가 A 벡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L 위에 있는 점 어느 한 점은 P라는 이제 좌치로 설정이 될 거고
A에서 0에서 P까지 연결된 요 벡터를 P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는 A에서 P를 연결한 벡터랑 N 벡터랑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AP 벡터랑 N 벡터가 수직이다. 이렇게. 자, 수직이면 바로 나와야죠. 수직이면 둘이 뭐 하면? 내적하면 뭐가 된다? 0이다. 로 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AP 벡터는 P-A 벡터가 되고요. 내적 N을 하면 0이 됩니다. P-A 벡터는 P-A 벡터는 X-X1, Y-Y1 그리고 N은 A, B는 0이죠. 내적합니다. A의 X-X1 더하기 B의 Y-Y1은 0.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고1 때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 수직 조건의 공식 중 이게 있었어. 내신 볼 때 이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도를 지금 내적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상황이 다르지? 요 A,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과 수직인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직선과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벡터 n이죠. n. 직선 L의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직선과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는 거야.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뭐라고 불러? 방향 벡터라고 부르고 직선과 수직인 벡터는 법선 벡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이 두 개야, 두 개. 자, 첫 번째는 방향 벡터를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한 점을 지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X1은 B분의 Y-I1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법선 벡터를 알려줬어. 그리고 이 점을 지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A의 X-X1은 B의 Y-Y1은 1이다. 더하기는 0이다. 이렇게. 방향 벡터를 알려줄 때랑 법선 벡터 알려줄 때 공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파트의 문제는 그 도형의 방정식 안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풀어도 다 풀려요. 왜냐면 성분을 알려준 건 점 알려준 거잖아. 근데 그렇게 풀면 공간에서 적용이 안 돼. 공간 좌표에서 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틀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넘겨볼게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번부터. 요 직선에 평행하다. 그러면 요 직선에 평행하다는 거는 방향 벡터가 똑같을 직선이라는 얘기고 방향 벡터로 그럼 표현해줘야 되잖아. 이건 아직 표현이 안 된 거지? 양쪽으로 뭘로 나눌까? 6으로 나눠. 6으로 나눠. 그러면은 1분의 x-2는 마이너스 3분의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6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 줘야 이 벡터의 방향 벡터는 무엇이다? 1,-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평행하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 또한 1,-3이 될 거고 요 점을 지난대. 그럼 이제 1분의 x-2는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완성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요걸 지나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이제 매개 변수로 표현한 두 좌표거든요. t라는 매개체 역할하는 t라는 변수로서 xy를 나타낸 거야. 근데 이게 이 구조가 아까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이 방향 벡터를 알 때 이 직선 방정식이 완성되는 유도의 과정 중에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아서 똑같이 실수배한 t가 동일하니까 t는 꼴로 완성했잖아. 그거의 유도의 과정이 살짝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의 t값 암산으로 할게요. t는 3분의 x-1이고요. 두 번째에서 t값은 그러니까 2t고 여기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죠. t는 2분의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3분의 x-1과 2분의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꼴로 나타내야 방향 벡터를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왜냐면 y의 개수가 뭘로 하라고? 양수 1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여기 마이너스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3,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리고 2, 1을 지나는 거. 그러면 3분의 x-2는 마이너스 2분의 y-1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요 두 점을 지난대. 평행하대. 그러면 AB 벡터를 만드는 거죠. 성분이 3,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방향 벡터이기도 한 거야. 2, 0을 지난다. 그럼 이제 3분의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분의 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거 이제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그치? 어떻게 풀었어, 이거? 뭐가 같아? 기울기가 일치한다. 아니면은 요거 두 개 점 이용해서 직선 방정식 만들고 얘를 대입해서 A 찾아도 되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풀자면 얘네들 가지고 직방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3분의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3 해놓고 요 시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3분의 3의 2는 3. 그래서 a는 3이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 그치? 그냥 기울기로 바로 접근해도 됩니다. 3번.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이래요. 수직인 벡터를 뭐라 그랬죠? 법선 벡터.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뭐가 되는 거야? 법선 벡터가 된다고. 오케이? 자, 다시 요 직선을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네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랑 수직인 M직선 만드는 거잖아. L과 M은 무슨 관계? 수직인 관계. 그럼 L 입장에서의 L의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L의 방향 벡터는 뭐예요? 2, 마이너스 1이에요. 이 L의 방향 벡터는 M의 무슨 벡터가 된다고? 법선 벡터가 된다. M의 법선 벡터는 N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의 법선 벡터를 아는 상태고 A라는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하니까 그 법선 벡터 공식을 쓰는 거지? 2에 x 더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x 더하기 3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 1, k를 지납니다. 이 대입하는 거지. 1 넣어봐. 4, 2, 8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0. k는 얼마? 10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래. 교점 구하는 거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평면상에서의 상황일 때만 우리가 그렇게 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로 바꿔야 된다고? 공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의 계산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거를 일단 4로 나눌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은 2분의 y-5 라는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얘를 t라고 똑같은 실수로 맞춰놔. 그럼 x가 뭐야? x가 t-1이 되는 거죠. y는 2t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선 위에 어느 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이 바로 t-1, 2t 플러스 5가 된다. 두 번째, 요 직선도 2분의 x 더하기 6은 5-y죠. 얘는 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x는 2s-6 그리고 y는 5-s라고 할 수 있고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또한 2s-6, 5-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둘의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하나를 표현한 것 두 개가 정확히 뭐가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연립을 하는 거예요. t-1이 2s-6이 되는 거 x성분하고 같고요. 2t 플러스 5가 5-s가 됩니다. 이걸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t-2s는 마이너스 5 2t 플러스 5입니다. 이게 5예요. 2t 플러스 5는 5-s니까 이렇게 넘어가네요. 5가 이제 빠지고 2t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s가 되겠네. 그럼 이제 대입을 해. 마이너스 s가 2t, 마이너스 4t, 5t가 이제 마이너스 5니까 t 값은 마이너스 1, s는 마이너스 그냥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은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이 교점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3 굳이 이렇게 풀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 공간에서의 상황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개념 원리 한번 꺼내서 쟤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218쪽 확인 체크. 다음에 218쪽 먼저 풀어보세요. 61쪽. 방향 벡터를 찾고 (463쪽에) 45도 맞아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번엔 법선 벡터가 이루는 관계입니다. 법선 벡터. L1이 이렇게 있고요.
L2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우리가 방금에는 두 개가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을 구했잖아. 그거를 방향 벡터를 통해서 이제 구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L1과 L2의 법선 벡터를 알려줬을 때를 말하는 거야. L1의 법선 벡터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N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L2의 법선 벡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N2, N1 해서 지금 어디 각도를 물어보는 거냐면은 여기가 알파인 거야. 여기 알파. 그러니까 이 각도가 알파일 적에 나머지 이제 여기 각도를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지. 여기 세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각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알파, 여기 알파 1, 이제 알파 2 이렇게 보면 알파 1하고 알파 2는 더해서 이제 세타가 되는 거지. 세타가 되니까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 결국에는 이 세타의 값이 누구랑 같아? 어? 이거 봐봐. 여기 사각형 보이죠? 이거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 알파 1이지. 알파 1하고 알파 2도 하면 뭐야? 파이지. 그럼 여기도 알파 2란 얘기 아니야. 알파 2랑 세타를 더하면 뭐야? 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알파 1 더하기 알파 2가 파이야. 여기도 알파 2거든? 세타랑 알파 2를 더해도 파이라고. 결국엔 알파 1이 뭐랑 같다? 세타랑 같아진다. 그 말인즉 두 직선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랑 같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N1 벡터 두 개의 법선 벡터를 내적했을 때로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제 찾아야 돼요. 코사인 알파 1. 그래서 코사인 알파 1이라는 건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알파랑 세타랑 같으니까 그 얘기는 즉 N1, N2의 크기 곱해 분의 N1 내적 N2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법선 벡터의 각의 크기가 뭐 양수 음수에 맞춰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알파 1이기도 하고 알파 2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알파 1은 예각이니까 똑같이 코사인 세타로 나오면 되는데 알파 2의 각도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는 여기다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코사인 알파의 절대값을 한 값이 내적을 거꾸로 계산한 각의 크기의 절대값을 한 것과 같아진다. 예각이냐 둔각이냐에만 맞춰서 부호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평행과 수직으로 갑니다. 방향 벡터를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평행하면 이제 L1하고 L2가 평행하면은 방향 벡터끼리도 실수배가 된다는 거지. L1과 L2가 평행하면 방향 벡터의 성분인 A1, B1과 K배의 A2, B2가 되고요. 그럼 A1은 KA2, B1은 KB2, 따라서 A2분의 A1과 B2분의 B1은 같아진다. K로. 근데 사실 요거랑 이제 나눈 값들 비율이 같다는 얘기죠.
얘가 만약에 1, 2였어. 얘가 2, 4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 방향 벡터 같잖아. 나눴을 때. 평행하면.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이 뭐가 된다고? 0이다. L1과 L2가 수직이다. 그러면 방향 벡터의 내적 값은 0이 됩니다. A1, A2 더하기 B1, B2는 0이다. 이렇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가 4분의 파이다. 그럼 이제 G1의 방향 벡터는 2,1. G2의 방향 벡터는 A, 마이너스 1이라고 두고요. 이루는 가격 크기가 4분의 파이. 그럼 이제 뭘로 하면 돼? 두 개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크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내적 2a-1의 절대값 해주는 거지. 그게 얼마가 된다?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2. 요 값을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2의 2a-1은 루트 10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10의 a제곱 더하기 1이고 2로 약분해. 2, 5, 그럼 8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는 이렇게 3a 세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3 하나 3 하나 9 마풀 3a 더하기 1하고 a 빼기 3이 나와요. a가 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자, 두 벡터, 두 직선의 방정식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은 u1의 방향 벡터와 u2 방향 벡터를 비교. 평행하니까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x 성분이 절반으로 줄었잖아. 그럼 y 성분도 절반으로 줄어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 바로 나오고.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두 벡터의 내적이 뭐야? 0인 거지. 2-2k가 0. k는 1이다. 1,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이게 마이너스 2인데요. 잘 봤네. k가 이제 4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벡터끼리의 관계를 볼 수 있었어요. 222쪽에 요 464 해보시고 464. 자, 개념서 이제 넘어와서 마지막이에요.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방정식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중심의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거리가 일정한 같은 거리의 점들의 집합, 이게 이제 좌표가 되겠지. 그럼 이제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여기 C 벡터 하나 있고요. 이 P 벡터 하나 만들어질 텐데, 이 C 벡터하고 P 벡터로 완성되는 이 PC의 길이가 R이라는 값으로 고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CP의 길이는, 그러니까 CP 벡터의 길이라고, 크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R 값. 그럼 얘는 P-C를 말하는 거죠. P-C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R제곱이다. 그래서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원의 방정식하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도 이제 우리가 공간에서 다른 어떤 평면과 혹은 직선과의 관계까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양끝점이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 찾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도형 방정식에서 그대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중점 찾아가지고 반지름 만들고 원 방정식 완성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OA 벡터를 요거를 A 벡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벡터를 B 벡터 그리고 여기 이제 P까지를 P 벡터라고 놨을 때 이 P의 위치는 AB를 지름으로 했을 적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반드시 무슨 관계냐면 수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P 벡터와 BP 벡터가 수직이다.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은 0이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P-A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그럼 P-A는 X-X1 Y-Y1 내적 X-X2 Y-Y2는 0 따라서 X-X1과 X-X2 더하기 Y-Y1과 Y-Y2는 0이다 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이것도 이제 마플에 있었죠, 그죠? 벡터로서 표현을 하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넘어가면 1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답하는 거지 이제. 두 벡터가 0이야? P의 위치는 어디 있어? 문제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뭐야? 뒤에 문제가 없어? 네. 그러면 그냥 여기 보세요. 이걸 보세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지? P 벡터를 우리가 x, y로 잡았을 때 A, B점을 기준으로 하는 P의 위치는 얘랑 얘가 이제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점의 위치가 된다. 그런 점들을 따라 움직이면 이 P는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된다. 뭐 길이니까 원의 둘레 구하는 거죠. 아까 넓이였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P 벡터랑 C 벡터의 차가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PC 벡터라는 건 이건 CP 벡터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요 길이가 얼마다? 3루트 2다. 뭐가 3루트 2인 거야?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C의 성분이 여기 있는 거잖아. C가. P가 어딘가 있는 거잖아. 그 길이가 3루트 2로 일정하다고. 그러면 이제 P의 자취는 요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건데 P가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에요? 2,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썼어? 얘를 y는 m x-2 더하기 6 해가지고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 반지름과 같다 해가지고 m을 구했지. 근데 우리는 이제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벡터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C의 성분이 지금 -2라고 3이죠. 그럼 나는 요 주황색 L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방향 벡터를 알 때, 두 번째는 법선 벡터를 알 때를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를 알 수 있을까? 법선 벡터를 알 수 있을까? 법선 벡터를 아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걸로 넘어가는 게 법선 벡터니까. 그러니까 이 L 직선의
법선 벡터를 찾는 거죠. 3,3이네. 그죠? 이게 3, 3으로 쓰는 거나 약분해서 1, 1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점을 지나? 2, 말고 지나니까 법선 벡터 공식 x-2 더하기 y-6은 0이다. 이렇게 금방 만드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제에 선생님 준 거 있죠? 프린트 개념 말고 그 문제도 뒤에 문제가 원방까지 있을 텐데 있니 없니? 어디까지 있어? 원까지 있어요. 원의 벡터 방정식 응용까지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위치 벡터에서 그 내분에서 나타내는 평면 벡터가 여기 눈에 들어와야 돼. 이 분모에다가 3을 이렇게 박아주시면 여기 3을 써줘요. 그러면 3분의 2pa 더하기 pb의 벡터의 크기는 4다. 이렇게 되는 거랑 같다고. 근데 이 3분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3을 밑에다 달았냐면 몇 대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의 벡터를 PA랑 PB가 여기 P가 있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PA랑 PB를 몇 대 몇으로? 1대2.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내분한 벡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4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얼마인? 4인 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지금 평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간을 확장됐을 때까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